여러분, 쉐보레 콜로라도의 디자인과 실내 구성에 대해 다룬 일부 잘 보셨나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콜로라도에 대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콜로라도의 파워트레인은 이렇습니다. 엔진 2.7L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314마력 54kgm 미션 8단 오토미션 전륜 서스펜션 독립 코일오버 후륜 서스펜션 솔리드 엑셀 구동 후륜 구동 사륜 구동 타이어 브리지스톤 듀얼러 브레이크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215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0에서 100km 공식기로 7.3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160km 복합 연비 리터당 8.1km 연료통 79리터 주행모드 일반 오프로드 견인 험지 타이어 공기압 감소 구동모드 후륜 로우 사륜 하이 사륜 오토가 있습니다. 3세대 콜로라도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6기통에서 4기통으로 엔진이 다운사이징 되었죠. 그런데 스펙을 보면 의외로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신형 엔진은 마력이 6마력, 토크는 무려 21.1kgm나 증가했습니다. 주행 모드는 일반적인 도로 주행을 위한 모드가 아니라 오프로드나 견인에 맞게 딱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그런 오프로드 주행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계기판에서는 현재 주행 상태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정비 관련 정보인데 다른 브랜드나 차량에서는 대충 알려주던 정보를 콜로라도는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보여줍니다. 부품의 내구성이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까지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줘 정비에 대한 불안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아주 긴 길이를 자랑하는 콜로라도의 데일리성은 어떨까요? 우선 1810mm의 전고를 가지고 있지만 사이드 스텝 덕분에 차에 오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전폭이 1905mm 정도라 주차 후 탑승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때 길이가 5410mm나 휠 베이스가 3337mm나 되는 만큼 회전 반경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널찍한 주차장이라도 주차와 출차를 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차 후 트렁크가 뒷차를 침범하지는 않지만 옆차가 출차할 때 차를 긁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제가 주차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 옆차가 콜로라도를 긁고 가서 결국은 보험 처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광폭 주차장에서 벌어진 만큼 일반 아파트의 주차장에서는 더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콜로라도는 오너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들에게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일상에서 콜로라도를 타고 시내 주행을 해보면 가속이 꽤 인상적인데요. 차가 5.3m나 되는 길이에 2.1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 굉장히 경쾌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시내에서 답답함 없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시속 80km가 넘어가면 초반처럼 시원한 가속은 조금 줄어들고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초반 가속력에 비해 느리다는 거지 픽업 트럭이 느리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줄 정도로 준수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가속력 수치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동력도 시내 주행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세팅이 잘 되어 있어 일정하고 부드러운 제동력을 만들어줍니다. 시내 주행에서 중요한 유턴은 약 3차선 정도가 필요한데요.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유턴할 때 많이 번거롭고 왕복 6차선 도로에서도 유턴이 간당간당한 느낌이 들어 이 부분에서는 넓은 회전 반경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달릴 때는 전폭이 1905mm라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데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진입이나 좁은 코너가 있는 길에서는 5.4m의 길이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했습니다.
주행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고가 높고 시트 위치도 높은 편이라 옆에 지나가는 시내버스와 거의 같은 눈높이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전방 시야도 보니 위에 자리 잡은 파워돔 덕분에 차의 폭과 길이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덕분에 운전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후방 시야도 트렁크에 짐만 없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사이드 미러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데요. 운전석 미러는 협각으로 되어 있어 숄더 체크를 필수로 해야 하고 후측방 경고 기능도 적극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반면 조수석 미러는 광각이라 넓은 시야를 제공해서 운전할 때 도움이 되죠. 전반적으로 콜로라도의 일상 주행 성능은 주차나 벽이 있는 좁은 코너길을 제외하면 대부분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콜로라도는 개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콜로라도의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가속력, 엔진 및 미션 반응, 그리고 제동력까지 포괄적으로 계측기를 사용해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속 성능부터 살펴볼까요? 콜로라도의 시속 0에서 100km 기록은 7.29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2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기록인 7.3초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일반적인 수입 비즈니스 세단보다 더 빠른 가속력을 자랑했죠. 영속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도 가장 느린 기록이 7.49초에 불과해 엔진 성능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고속으로 갈수록 공기 저항으로 인해 가속력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속 80에서 120km의 가속 시간이 5초 초반을 기록한 덕분에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큰 답답함은 없었지만 초반 가속력에 비해 후반부가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 약간의 아쉬움은 나왔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전고가 높고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고속 주행 시 차선 변경이나 요철을 넘을 때 불안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만족스러운 고속 주행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엔진과 미션 반응을 살펴보면 엔진 반응은 약간의 터보렉이 있긴 하지만 크게 거슬리진 않아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미션은 8단 하이드라매틱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저속에서는 변속 속도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약간의 변속 충격이 전해집니다. 특히 주행 중 가속할 때 엔진은 빠르게 반응하는 반면 미션이 조금 느리게 따라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속력만큼이나 중요한 제동력은 어땠을까요? 시속 100에서 0km 제동 거리는 43.78m를 기록했는데 일반적인 세단이나 승용차 기준으로는 다소 아쉬운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터레인 타이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수한 제동 성능이라고 볼 수 있죠. 연속으로 제동 테스트를 진행해도 44.91m를 기록하며 제동 성능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콜로라도는 픽업 트럭 같지 않은 가속력, 안정성, 제동 유지력 등 준수한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콜로라도의 핸들링과 오프로드 성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콜로라도를 타고 와인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콜로라도의 핸들링은 쉐보레답게 픽업 트럭이지만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즉각 반응해주기 때문에 픽업 트럭답지 않은 좋은 핸들링을 느낄 수 있죠. 코너링 성능도 SUV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픽업 트럭이라는 걸 잊게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비록 와인딩에 적합하지 않은 타이어 구성과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타이어 트랙션과 깔끔한 차량의 움직임 덕분에 코너링 성능은 꽤 준수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마치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도 차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줬죠. 특히 자갈길처럼 노면이 불규칙한 곳에서도
타이어 접지력과 높은 전고 덕분에 빠른 속도로 달려도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움직일지 몰라도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재밌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콜로라도를 선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소음, 승차감은 어떨까요? 콜로라도의 승차감은 속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프레임 바디 차량의 한계를 넘기 위해 쉐보레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느껴졌습니다. 조속에서는 일반적인 SUV와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잔진동 흡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낮은 반직턱을 반복해서 주행해본 결과 약 60% 정도의 잔진동을 흡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부드럽진 않지만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격 흡수를 알아보려고 맨홀이나 포트홀 위를 지나가 보면 살짝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프레임 바디 특유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지만 그래도 미니 JCW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미니 JCW는 진짜 단단한 승차감의 끝판왕인데 미니 JCW의 승차감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좋은 노면에서는 약간의 장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다만 노면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톨게이트에 미끄럼 방지 도로를 지날 때는 날 것 그대로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특히 요철을 지날 때는 트레인 바디 특유의 단단한 승차감이 확실히 느껴져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내 주행이나 오프로드에서는 준수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고속 주행이나 뒷좌석 승차감은 프레임 바디 특성상 단단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정차 소음은 39에서 40dB로 측정되었습니다. 정차 시에는 의외로 엔진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꽤 조용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속할 때는 엔진 소리가 그대로 유입됩니다. 주행 소음은 노면이 좋은 곳에서 시속 80km에서는 56dB, 110km에서는 62dB,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시속 80km에서는 59dB, 110km에서는 64dB를 기록하여 주행 소음은 공기 저항에 취약한 픽업 트럭임에도 준수하였습니다.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가 40% 이상 감소되었고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는 소리가 7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ARS 대기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한 KT AI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도어 방음은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엔진 소리 유입과 도어 방음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주행 중 소음은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1km로 솔직히 말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2.4km를 기록했는데요. 복합 연비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량과 시승을 마친 연비는 리터당 8.1km를 기록하여 복합 연비와 동일한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쉐보레 콜로라도는 여러분께 어떻게 느껴졌나요? 사실 저는 픽업 트럭을 특별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콜로라도를 시승하면서 높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시야의 장점, 도로 상태에 구애받지 않는 주행 능력, 그리고 캠핑이나 카라반을 끌고 다니기 딱 좋은 넓은 적재 공간과 견인 장치 등에서 이 차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만약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컨카로 하나 장만하고 싶을 정도로 가격과 주차 문제를 제외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차였습니다. 다만 가격이 8천만 원에 가까운 점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출고가를 조금 더 낮추거나 할인 혜택이 있었으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쉐보레 콜로라도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